안녕하십니까, 오수영입니다. 브로셔는 이거를 펼쳐주시면 되고, 다행인 거는 또 여자 선생님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브로셔 찾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력은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현재는 경기고랑 영동고 내신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고 내신의 특징과 영동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제가 재직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학교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프린트의 연계율이 제가 저거를 굉장히 관대하게 잡아서 50%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학교 프린트가 맥스를 잡아야 50%고 그러고선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사실 뭐 경기고나 서울고나 이제 선생님들의 그 이력을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사실 서울대 아니면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 자체들이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 퀄리티라던가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고 내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24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확통이나 대수 미적분을 선행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확통에서 이항 정리를 얘들이 배웠다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항 정리 배웠으면 쉽게 풀었겠지만은 이항 정리를 안 배웠으면은 이 문제 약간 아이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수나 미적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수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격자점 구하는 문제가 2차 함수랑 같이 결합돼서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당황했죠. 아, 이걸 내가 지금 다 세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학생들 이제 시험지를 제가 직접 받아보잖아요. 난리 났어요. 시험지에 막 점을 다 찍어 놓고서는 거기 다 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이거 격자점 세는 것 같은 경우도 대수를 미리 선행을 했더라면은 이것도 그렇게까지는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고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퀄리티로만 볼 때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선행의 개념, 선행에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지만 그렇다고 또 선행 과정은 아니잖아요. 유형이 선행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인 거지. 그렇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좋게 출제가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24년도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져서 100점이 2명, 그다음에 99.5명이 2명인 딱 시험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 4명이라는 게 비율이 굉장히 적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99.5점을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괴물 같은 느낌이에요.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 잠재력 포텐셜이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그런 학생이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영동고 내신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굉장히 높은 연계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맥스를 잡으면은 뭐 90%그 정도까지 이제 높은 연계율이 나오게 되는데, 뭐 베이스 문제를 과도하게 변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변형을 과도하게 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오류의 위험 있죠? 이번에 또 재시험을 봤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영동고에 이번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재시험을 보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는데, 그래서 베이스 문제를 기조로 해서 과도하게 변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부교재의 난이도가 시험의 난이도에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부교재가 수학의 신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도 볼 수 있는 어려운 심화 문제집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의 유형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 EBS의 올림포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올림포스가 있고 올림포스 유형편이 있고 올림포스 고난도가 있는데, 이전에는 올림포스 고난도를 부교재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림포스 유형편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부교재가 쉬워지다 보니 난이도도 당연히 쉬워졌겠죠. 그래서 시험이 같이 쉬워지다 보니 100점이 이제 난무하는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영동고 내신까지는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아까 고영철 선생님께서 너무 여러 번 말씀하셨죠. 공통수학 원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공통수학 원투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에는 아니 공통수학 원투는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수학 원투는 대수와 미적분, 확통까지 하기 위한 모든 연산의 베이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사칙연산도 못하는데 무슨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그런 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선행 같은 거라던가 이 공통수학 원투에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대수로 넘어가서 지수함수를 2차 함수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 2차 함수를 모르면 어떻게 그거를 풀겠습니까? 그래서 선행과 심화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맡게 된 수업이 공통수학 원투 기본 개념 수업입니다. 자, 일단은 수업 소개를 해드리자면 수업 대상은 공통수학 원투가 처음인 학생 들어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수학 원투를 이제 배웠지만은 제대로 된 이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수학 원투 배웠어. 너 뭐 배웠니? 그러면은 그냥 배웠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좀 공통수학 원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대수와 미적분에 쓰여지는지 그런 것까지 연계를 시키려면은 공통수학 원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공통수학 원투를 사실 이게 조금 스케줄이 많이 조금 버거운 스케줄이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공통수학 원투 기본 개념 제가 다 하겠다고 학원 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 교원평가에서도 학생들이 보통 뭐 이렇게 체크는 하지만은 말로 써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 말로 써주는 것 중에 많이 보이는 게 잘 가르친다. 근데 교사한테, 강사한테 그것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그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이 다 문과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과생들이 그 문과의 면접관들이 아, 저는 정말 수학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문과인 내가 봐도 이해가 잘 되게 잘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저한테 자신 있게 맡겨달라고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자,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본 개념서에는 개념 원리나 정석이나 그런 부분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수업할 그 교재에서는 기본 개념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은 문제들이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애는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신 기출을 그러니까 내신 기출에서 심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구성된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고등 전문다운 명쾌한 개념 설명 및 마인드맵 정리인데요. 제가 겨울방학 때 겪은 일인데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의 방정식을 잘 모르겠는 선행을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고등 수학인데 중등학원에서 배우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인드맵도 정리가 되지 않고 설명이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 수학은 고등 전문한테 좀 맡겨달라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 내신에 적합한 수업이라는 것은 뭐 고등 내신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고등 내신 입장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나오고 저 단어는 저렇게 나오고 학생들한테 미리 소개를 시켜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진도 후에 문제풀이 시간을 제가 밀착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메이드 학원에서 제가 뭐로 관리의 여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 1대1로 개별적으로 얘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밀착 케어로 학생마다 문제풀이 시간에 그렇게 맞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후에 뭐 오답 체크야 당연한 거고요. 수업 후에 아이가 얼마나 점수를 받았는지 오늘은 무슨 내용을 진도를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발송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9시 30분부터 뭐 4시까지의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라서 브로셔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표는 공통수학 1은 월수금 9시 30분부터 4시까지고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학생들이 1시부터 수업이 너무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만 9시 30분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 1, 2 기본 개념 설명, 기본 캠프를 맡고 있는 오수영이었습니다.